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미증시가 급등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이 1% 이상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1312.9원에 마감했습니다. 금융주가 미국 금융업체의 호실적 발표 영향에 일제히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콘텐츠주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HLB는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30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0억 원의 손실에 의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KD&D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400원의 현금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T중공업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열 교환기 제조기업 KHE 주식 총 5,406만 18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의 성공투자를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받은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 또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도 투자 심리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 상승한 790포인트에 마쳤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며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아시아 증시도 모두 상승해주며 우리 시장도 상승을 지켜줬고 코스피는 장중 2,400선 탈환을 시도한 점이 유의미해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보시죠.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환율이 1,310원대로 떨어졌지만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사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사는 듯 했지만 이내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고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마켓맵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온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6만 1,000원 선을 뚫지 못하고 공방을 벌였고 SK하이닉스는 오늘 2%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금융과 증권주들도 오늘 좋았는데요. 그간 경기 침체 우려와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전망이 확대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낙폭이 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형성됐고 미국 금융주의 호실적의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4%, 신한지주가 2%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그럼 시총 상위주들의 특징적인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LG화학부터 보실까요? 어제 옐런 장관이 LG화학을 방문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을 살펴보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옐런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직접 찾아간 한국 기업은 LG화학이 유일합니다. 이에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쏠렸고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3%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은 이마트입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하죠. 하지만 10년간 지속된 의무 휴업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의무휴업 폐지가 새 정부의 소통 창구인 국민제한 중 생활 밀착형 제한 10건 안에 선정된 건데요. 이에 장 초반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마감은 8% 상승으로 거래 마쳤네요. 계속해서 개별 이슈에 반응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펜엔터테인먼트 보실까요? 넷플릭스가 오늘 아침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가입자 감소 규모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자 시간의 거래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8% 정도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K 콘텐츠주에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등이 급등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펜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0% 상승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대웅제약 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 재생의료 세포 처리 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하반기 유럽 진출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 성장할 것이란 긍정적 리포트도 나오면서 매수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 상승하며 18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작이 너무 좋았기에 마감이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한 주의 절반을 보낸 오늘 다시 힘을 내보면서 수요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볼까요? 간밤 뉴욕 증시가 불을 뿜어냈습니다. 다우가 2%, 나스닥이 3%, S&P 500이 2%까지 대형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속에 일제히 강했는데요. 이를 따라 현재 S&P 500 선물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추동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환해지 상품도 상품 거래량 급증하면서 2.8%의 강세에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은행 살펴볼까요? 오늘 2% 가까이 넘게 오르면서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 골드만삭스 등 미국 주요 은행주들이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심이 소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금리 인상기에도 흘러내렸던 국내 은행주들에 대해 주가 하락은 다소 과하고 이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에 KB금융과 신한지주 등 은행주들 일제히 강한 가운데 이 상품도 탄력받았습니다. 이어서 약한 쪽도 살펴볼까요? 이 시장이 오르면서 이 인버스 상품도 하락률 상위에 자리했고요. 타이거 200 중공업도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이 흘러내리던 조선주들이 3거래일 전에 유가가 오르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밀리면서 연이틀 쉬어가고 있는데요.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오늘 많은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파란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모두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한국조선해양은 그래도 빨간불 켜낸 가운데 이 상품은 0.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타이거 방송통신도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경기 방어주들 대체로 쉬어갔습니다. 그중 이 상품 내 비중 26%를 차지하고 있는 KT는 통신과 비통신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일 것이란 분석에도 연일 숨고르게 나서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SK텔레콤도 1%의 하락을 보이면서 이 상품도 장중 약세를 보인 가운데 종가에는 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좀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들에 외국인은 주목하고 있을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5거래일 사이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삼성 SDI, 현대차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한 달 만에 6만 전자로 돌아왔습니다.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5,069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이를 이끌었습니다. 또 통신주들을 향한 외국인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업종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은 12거래일째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쪽도 살펴볼까요? LG이노텍과 에코프로비엠,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JYP엔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LG이노텍 살펴보시면요. 애플이 긴축 경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어제 4.7%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강했던 가운데 순매도 1위 자리에 올라와 있고요. 다음 에코프로비엠 살펴보시면 지난 13일 무상증자 물량의 추가 상장을 앞두고 8%나 올라섰습니다. 그날이 기점으로 하지만 외국인은 매일매일 팔고 있고요. 마지막 JYP엔터 살펴보시면 일본과 미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 속에 기관이 연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외국인은 7거래일째 물량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